키즈카페나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친구를 밀치거나 장난감을 뺏어서 올린 상황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죠? 주변에서는 이런 아이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지는데 우는 아이와 당황한 상대 부모님 앞에서 미안함에 어쩔 줄 몰랐던 상황 있으실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급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얼른 가서 미안하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마지못해서 영혼 없이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상황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과연 이렇게 억지로 하는 사과가 우리 아이에게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서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진심으로 공감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사회성 교육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배려심 깊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아이를 키우는 현명한 부모님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 없이 사과가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아이가 미안해라고 말하면 갈등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억지로 시키는 사과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묻는데 상대가 그냥 다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으로부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요, 사과라는 것이 단지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가 풀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경우가 그냥 가서 빨리 사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는 미안하지 않은데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진심이 없는 말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아이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을 내뱉으면 상대의 슬픈 감정을 헤아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반감만 키워줍니다. 억지로 사과하게 되면 아이는 친구 때문에 자기가 혼났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에 대한 반감이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성은요, 미안해라는 말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대신 가르쳐야 할 공감 3단계의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잠깐 멈추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분리시켜서 더 이상 다툼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내 아이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너 왜 친구 거 뺏었어? 당장 사과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아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아유, 우리 은채가 많이 속상했겠네. 저 자동차 정말 갖고 싶었나 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격한 감정은 좀 누그러집니다. 이렇게 아이의 감정이 안정이 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항상 선 공감이고요, 후 훈육입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2단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역지사지 질문법을 하는 거예요. 아이 감정이 진정이 되면요, 이제 시선을 상대방에게 돌려 공감 능력을 자극할 차례예요. 이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뺏어서 친구가 울잖아. 친구 아프겠다. 어떡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저기 친구 표정 보여? 어때? 왜 울고 있을까? 은채가 아끼는 장난감을 누가 확 뺏어가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는 처음으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해요. 상대방이 속상한 마음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지 아이와 함께 의논하셔야 합니다. 미안해라는 정답을 강요하는 대신에 아이가 스스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빨리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친구가 계속 속상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얘기해서 정답이 아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답을 못 찾는다면 선택지를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장난감을 다시 돌려줄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놀던 다른 장난감을 같이 놀자고 하면 어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해결책은요, 장난감을 돌려주거나 다른 것을 제한하는 행동으로 억지로 사과하는 것보다 100배 더 진실된 사과의 표현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유능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친구와 다툰 아이는 영혼이 없는 사과를 강요하기보다는 첫 번째로 내 아이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고, 둘째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해결책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공감 해결 3단계는 당장 눈앞의 상황에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의 인생에 꼭 필요한 진짜 사회성을 알려주는 최고의 교육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있더라도 또 다른 문제의 연속이죠. 혹시 우리 아이가 5분도 채 못 앉아 있고 자꾸 책만 피면 딴짓을 해서 고민이신가요? 밥 먹을 때, 공부할 때마다 제발 집중 좀 해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지치셨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잔소리 없이 아이 뇌를 자극해서 스스로 몰입하고 즐겁게 집중하는 아이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집중력 놀이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이 새로 나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